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서울시 커피숍 현황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서울시 안에 스타벅스 매장이 일단 몇 개 있는지도 보고 싶고 서울 안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이름을 모두 출력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지역별로 커피숍이 가장 많은 지역구 5곳을 한번 추출해보는 데이터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이제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새로운 스크립트 창 열었고요. 제가 리드 엑셀하고 dplyr 패키지만 로드를 했습니다. 컨트롤 엔터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커피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자, 리드 아까와 같이 CSV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우리 여기 프로젝트에 보면 커피 언더바 서울.csv 파일 제가 강의 노트에 제공해 드린 파일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하철 데이터 가지고 온 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 리드 CSV 하고요. 큰 따옴표 안에다가 커피 서울 CSV 파일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컨트롤 엔터를 할게요. 자, 그랬더니 커피 데이터가 이렇게 쭉 왔어요. 그래서 봐서 여긴 그냥 넘버링이고 자, 가게 이름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피숍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되게 우리가 아는 커피숍도 있고 모르는 커피숍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커피숍들 중에서 일단 스타벅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좀 추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 아까 데이터에 봤을 때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라고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무슨 역점 또는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무슨 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네임이라는 변수에 스타벅스라는 글씨가 2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이제 볼 수 있는 이렇게 추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G 레퍼런스라 그래가지고 이 함수를 알려드렸어요. 특정 단어를 해당하는 변수에다 넣으면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함수거든요. 자, 그럼 그 함수를 좀 불러와서 해결을 해볼게요. 자, grep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자, 나는 특정 단어 큰 따옴표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뽑아오고 싶어요. 어디에서? 커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어디에서? 네임이라는 변수에서. 자, 근데 일단 이 상태로 그냥 컨트롤 엔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커피 데이터에 이렇게 넘버링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7번 또는 여기 112번에 이렇게 스타벅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커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107번, 112번, 113번 하는 이 행 번호를 추출을 해줘요. 당신이 찾던 스타벅스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커피 데이터 프레임 네임이라는 변수에 107번 행, 112번, 113번 행에 이 행 번호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행 번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나는 이 행 번호를 가지고 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행이 로우잖아요. 로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행 변수에다가 쭉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row라는 변수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어때요? row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row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행번호를 추출을 했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타벅스 매장 이름을 모두 좀 출력을 해봐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커피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내에요. 자, 매장의 이름은 여기 2번째 열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어느 행인지는 우리가 row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나는 행 번호를 알고 내가 필요한 열이 name이라는 열, 2번째 열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커피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배열 쓸 때처럼
대괄호를 적어서 행번호, 열 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커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로우 행번호의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인쇄해 주세요. 출력해 주세요. 컨트롤 엔터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총 53군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어때요? 첫 번째부터 53개의 스타벅스가 들어간 스타벅스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 매장 이름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별로 커피숍이 가장 많은 곳 5군데를 추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커피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파이프 연산자 연결하고요. 자, 그룹 바이 합니다. 자, 그룹 바이로 뭘로 하냐면 지역별로. 자, 지역별로 카운티 지역별로 그룹을 해라. 자, 지역별로 그룹을 한 다음에 지역별로 커피숍이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세하려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개수는 자, 요약하는 summarize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자, n은 n 대괄호 이렇게만 적어줘요. 자, 이 n이라는 변수에다가 n 대괄호 인수를 아무것도 적지 않고 이렇게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빈도수를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있는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세아리겠다라는 뜻이고요. 아무런 안에 있는 변수 적어주지 않아도 이 친구가 변수의 개수, 그러니까 레코드의 개수를 세아려요. 자, 또 파이프 연산자를 해주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지역별로 커피숍 개수가 다 이렇게 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정렬을 해주는 거죠. 자, 높은 쪽 DSC, 높은 쪽 N, 변수 개수를 기준으로 NL 개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 봐라.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데이터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5개만 뽑아서 보겠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강남이 제일 많고요. 서대문구까지 해서 이렇게 커피숍의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프레임으로 남겨놓고 싶으면 제가 new 02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대입 연산자 넣고 우리가 파이프 연산자로 연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new 02라고 새롭게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new 02 또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구 해서 변수 개수 이렇게 최대 5개까지 이제 표시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가공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것도 저장을 좀 할게요. 자, Q3번으로 저장을 하고 자, 오늘 이제 탐구학습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자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료를 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건데요. 2005년도부터 2018년도 데이터 15, 16, 17, 18년도 4년치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 데이터를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제가 브라우저로 띄워서 자,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통계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료 수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예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봤더니 자, 뭐 지역별로 흡연율이나 뭐 이렇게 음주율, 걷기 실천율, 비만율,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 행태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놓은 데이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자료를 다운받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뭐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받으면 쉽게 이제 RStudi오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봤더니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도 사실 가지고 올 수는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조금 전처리를 할게요. 엑셀 기능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편리하니까. 자, 일단 이 데이터를 좀 내려받아 볼게요. 근데 내려받기 전에 기간을 2015년도에서 18년도로 해서 조회를 한번 눌러준 다음에 내려받기를 하면 이제 자료가 다운이 받아질 건데, 자, 그 자료를 제가 강의 노트에 여기에 넣어놨어요. 2015 언더바 2018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다가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엑셀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엑셀에 들어가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CSV 파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냥 엑셀 빈 파일을 열으시고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가면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자, 텍스트를 눌러서 어디에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가온고등학교 우리 제가 강의 노트에 드렸을 거니까 자, 2015 언더바 2018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이렇게 열을 거예요. 그러면 마법사 단계로 지금 있는 데이터의 파일 유형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구분 기호로 이제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 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구분 기호가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어서 탭 한번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별로 이렇게 변수처럼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바로 마침할게요. 자, 그럼 어디다 놓을 거냐? A1 셀에 놓을 거다. 자, 확인 버튼 눌러줬어요. 자, 눌러줬더니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쭉 다 오죠. 자, 오면 여기에 1번 행은 잡아서 오른쪽 버튼 이제 삭제를 해 주시고요. 자, 해당하는 기간, 연도별로, 구별로, 해당하는 흡연율, 뭐 음주율, 뭐 걷기 실천율, 비만율,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요, CSV로 저장을 해도 되고, 저장을 하러 가서, 자, 여러분들, 우리 그 D드라이브 우리 그 프로젝트 있는 폴더에 7월 14일 파일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2015 언더바 2018이라고 하는 그냥 엑셀 파일로 저장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뭐 RStudi오에 가보면 가보니까 제가 이거 좀 볼게요. 자, 저장이 된 파일, 엑셀 파일이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리드 엑셀에서 이 데이터 읽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리드 엑셀은 조금 이따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건데 일단 파일은 여기 들어갔는데 자, 들어간 파일의 변수명이 어때요? 다 한글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웬만하면 영문으로 이제 바꿔주시면 좋은데 다 바꿀 필요는 없고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지역별로 걷기 실천율 평균을 구해가지고 가장 높은 지역 10곳의 지역명과 평균값을 추출하시오. 그 다음에 비만율도 평균을 구해서 지역별로 비만율이 낮은 곳 10곳을 출력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부적인 분석이 앞서서 걷기 실천율이 높은 지역에서 비만율이 낮게 나오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그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일단 걷기 실천율이 높은 지역과 비만율이 낮은 지역을 추출해 볼 줄 알아야겠죠. 그죠? 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면 자, 그래서 걷기 실천율 평균이 가장 높은 곳과 비만율이 낮은 곳 10곳의 평균값을 출력을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걷기 실천율하고 비만율 있잖아요. 그죠? 이 변수 두 가지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임의로 필요 없는 부분은 뭐 오른쪽 버튼 삭제해서 날려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제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삭제를 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스트레스나 우울감, 뭐 건강 수준, 음주율, 흡연율 다른 것도 해보고 싶으면 지우지 말고 영문으로 이름 바꿔갖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석을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불필요한 데이터 이렇게 고쳤어요. 고치고 자 여기다가 뭐 기간, 지역, 걷기 실천율, 비만율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수명을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한 후에 자 변수명을 변경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 후에 이제 RStudi오에 가서 두 가지가 또 필요하겠죠.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건강이라는 폴더를 하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걷기 실천율 평균하고 비만율 평균에 높은 곳 10곳, 낮은 곳 10곳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시고요. 작성을 한 소스 코드 옆에 주성문을 꼭 적어주세요. 자, 그거 적어주시고 아래쪽에 결과 캡처 화면 해서 우리 오늘 과제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 문제에다가 1번, 2번에다가 코드하고 결과 화면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오늘도 좀 잘 해주시고요. 업로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음 영상에서는 이상치 데이터에 관련된 새로운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다음 영상에서 이상치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